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중앙일보 29면 오늘의 제목은 지금 낭만적 대북관을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재성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남한 해방 야심은 안 변해 국제적 도발 제2의 6.25를 경계해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약 70년이 흘렀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북한은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정전 체제에 머물고 있다. 6월 들어 북한은 대남 사업을 적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더니 16일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계속해서 벼랑 끝 퍼포먼스를 벌일 전망이다. 사실은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해방이라는 대남 투쟁의 전략 목표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때그때 전술적으로 투쟁 양태를 달리할 뿐이다. 6.25 전쟁은 어떤 착오가 낳은 작은 전쟁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약 137만 명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 직후부터 북한은 남한 체제 전복 공작과 빨치산 투쟁을 파생적으로 전개했다. 북한은 결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1950년 6월 25일 소련군과 중국군이 합세한 전면 전쟁을 통해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해외에서 한국 전쟁으로 불리는 6.25 전쟁은 김일성의 발의, 스탈린의 승인과 지원, 마오쩌둥의 동의와 지원이 결합된 전환기적 사건이다. 무엇보다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와 그해 12월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전쟁을 불러온 결정적인 전략 환경 요인이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백하다. 이 전쟁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냉전이 언제든지 열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분단국 서독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가입과 재무장의 기폭제였다. 한국 사회 전반의 전통적 구조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중에서도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변동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한미 혈맹은 한국의 안정과 지정학적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범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은 힘을 통해 평화 원칙과 중국 공산당의 도전 행위에 대한 경쟁적 접근에 방점을 둔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보고서는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핵무기 삼축 체제 현대화 추진, 미중 중거리 핵군축 협상 제안, 전력적 전진 배치, 동맹 협력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이런 미중 관계의 흐름이 미중 신냉정의 서막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두 나라의 갈등의 정폭시켰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전략적인 고려와 선택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안일수록 한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명백히 알리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처럼 개별 사안마다 외줄타기로 일관하는 태도는 하책이다. 지난 5월 말 문재인 정부가 군사 사안인 사드 장비 교체에 대해 중국의 양해를 구하려 했던 것은 무책만으로 못한 처사였다. 잠시 불편한 관계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결국 한쪽에 끌려다니다가 새로운 것을 양보하거나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관할 경제 네트워크 형성,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이슈를 놓고 미중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껏 격양된 북한의 핵 위협의 그림자를 드리운 국지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칫 제2의 한국 전쟁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북한은 미래 전쟁의 책임도 한미 동맹에 뒤집어 씌울 것이다. 70년 전 김일성과는 달리 핵 무장으로 홀로 전쟁을 결행할 수 있는 김정은의 무모한 주체성도 중요한 변수이다. 7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시점에 우리가 6.25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정확히 기억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된 감성적인 평화파리와 낭만적인 대북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 남한 해방 야심은 안 변해 국지적 제2의 6.25 경계해야 지금